자, 이 얘기는요, 정말 앞서도 뭐 음주운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정말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양지민 변호사님. 네, 이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.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화물운전자 이제 박 씨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. 네. 가다가 보니까 한 차량이 2차선 도로 이제 한가운데 뚝하니 이제 서 있는 겁니다. 아이고. 그래서 무슨 일인가 혹시 뭔가 뭐 사고가 났나라고 해서 내려서 그 차에 가서 이제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린 겁니다. 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조금 하다가 2차선 그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버린 세상에.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차량을 출발을 시킨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이제 정차 중이던 화물차가 앞에 있었는데 그 화물차를 이제 들이받게 된 상황입니다. 아이고. 네. 그런데 저런 상황이 얼마나 이 술을 먹었으면 그 도로 중간에 차를 세고 잤겠어요. 그런데 갑자기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던 사람이 똑똑똑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가속 페달 밟았나 보죠. 그러니까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일단은 이 도움을 주려던 사람, 그러면 그 사고 났잖아요. 그럼 사고 조치까지 도와줬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닙니다.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잠들었던 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97이었어요. 세상에.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경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깜짝 놀랐고 게다가 앞에 있는 차도 추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경위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. 술에 취해서. 네. 그래서 이제 화물 운전자 박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잘 진술을 못하네. 이제 경찰이 왔는데도 잘 상황 파악을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는 겁니다. 저 승용차 운전자가 앞에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에 내 차가 왼쪽에 정차해 있었는데 내 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을 하고 저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에 거짓으로 사고 경위를 진술을 하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소 국장님 저렇게 지금 도와주려다가 머리를 썼어요. 요거 내가 뭔가 좀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용한 것 같은데, 그런데 저렇게 경찰에 진술만 하고 그러면 그 술 취했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어떤 요구를 안 한 거예요? 어떻습니까? 아닙니다.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. 아하. 사고가 난 이제 3일 후에 네. 이 화물차 운전자 박 씨가 승용차 운전자 이 씨에게 네.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. 차량 수리비 170만 원 주면 합의해주겠다. 세상에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네. 뒤에는 230만 원, 어이구. 또 그 이후에 250만 어이구. 원을 수리비랑 합의금 명목으로 이제 계속 요구를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승용차 운전자 이 씨가 대학생이거든요. 아이고. 그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? 네.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 박 씨가 이번에 이제 뭐 협박성 이름 문자까지 보내는 거예요. 세상에.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. 어이구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성 문자를 거의 63차례나 보냅니다. 네. 그러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하니까 네. 나중에 이제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되죠. 아이고.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. 네. 이 사람이 운전자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긴 했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나 지금 혹시라도 뭐 내 저기에 신상에 빨간 줄 가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요. 이제 자기가 음주운전한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앞차 들이받은 것도 정신 들고 나서 들이받은 거고 하니까 네. 뭐 음주운전 중에 이제 사고를 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엄중해져 가지고 네. 참 큰일이 났다.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. 아. 또 대학생이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네. 아마도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네. 그런데 이 참 그 화물차 운전자가 네. 이 참 실수를 한 게 고소를 한 게 네. 이 돈을 그냥 합의를 해주겠다 했을 때 적당히 받고 끝을 냈으면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네. 결국 경찰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겠네요.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량 블랙박스하고 주변의 CCTV를 모두 분석하기 시작한 아하. 겁니다. 이 사고가 어떻게 경위가 나서 네. 두 화물차가 사고에 이르렀는가.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뒤져 보니까 이게 두 화물차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이 똑똑 두드린 그 뭐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네. 결국에는 오른쪽을 부딪혔다. 그리고 아하. 나서는 지금 이 뭐 정신을 잃고 네가 이렇게 있었던 거다. 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화면상은 전혀 그 충돌 장면이 없었다는 그랬겠죠, 겁니다. 진짜. 네. 네. 그런데
박희성 변호사님, 이게 무슨 강력 사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 애초에 도와주려 했던 이 화물차 운전자 돌변했습니다만 이게 죄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무고죄는 아주 재질이 안 좋은 범죄고요. 네. 국가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. 네. 사실은 그 국가 지금 우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 얼마나 바쁩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강력 사건들 수사해서 정말 그 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맞아요. 또 네. 무고한 사람들 뭐 또 무죄를 밝혀야 되고 바쁜데 네. 자기가 지금 범죄를 만든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실형도 가능한 사안인데 네. 이 사건의 경우는 다만 이제 뭐 무고 행위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네. 또 뭐 갈치도 미수에 그쳤고 합의됐고 해서 이제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만 아하. 뭐 이런 범죄는 사실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. 아주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. 뭔가 이 본보기 차원에서 단죄를 네. 해도 뭐라고 항변 못할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